화마가 휩쓴 고운사에 새 숨결을 불어넣는 신심과 원력이 곳곳에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빠른 복구를 밝힌 가운데 신도와 봉사자들은 고운사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운사에 각계의 관심과 온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장을 찾아 복구 예산 걱정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교계 구호단체들은 피해 지역 사찰과 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피해 복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앗아간 고운사의 보물, 연수전과 가운루의 소중한 가치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번 최악의 산불 사태는 20년 전 낙산사를 휩쓴 양양 산불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후 낙산사는 국민성원에 힘입어 더욱 아름답게 거듭났는데 낙산사의 사례가 주는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황망한 분위기의 고운사에는 비통함 속에서도 새 숨결을 불어넣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빠른 복구를 밝힌 가운데 불교계 봉사단은 화마 속에 살아남은 대웅보전과 명부전을 가꾸며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원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종열 기자입니다. 화마가 덮친 고운사 경내는 아직도 매캐한 냄새로 가득합니다. 고운사 입구에 세워진 최치원 문학관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고 경내에는 불에 탄 정각잔해가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잠을 설치며 황망한 마음으로 고운사를 찾은 사부대중은 눈물을 훔치며 복원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냥 처참하다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었고요. 스님들 눈가에 눈물이 저희들이 기도가 부족했는 것 같아요. 빨리 복원할 수 있도록 저희 초견불자들도 함께 모연활동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세월을 견디온 문화유산을 화마로부터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스러움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조선시대의 왕실의 어떤 그 연수전이 불에 타버리고 또 최치원 선생의 어떤 정신이 남아있는 가운루가 5번 그런 화마에 불에 타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고 국가문화유산이 연수전 가운루와 함께 또 다른 보물인 석조열애자상, 비지정 문화재들은 화재 전날 극적으로 옮겨지면서 보존됐습니다. 고운사 사부대중은 대웅보전과 명부전에 부처님을 옮기며 지장 기도도량의 면모 되찾기에 부산합니다. 조계종 사교구본사 월정사 긴곡구조 자원봉사단 42명도 고운사를 찾아 천년숲길을 정비하며 청정도량 복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여법하게 대웅전과 부처님이 다 계셔서 저희가 다시 힘을 내어서 고운사가 새로운 바람으로 새롭게 일어나라는 걸로 앞으로 더 여법한 법당이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산불 방어에 애써준 관계기관에 감사를 전하고 빠른 복원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깎아놓은 도량인데 그 도량을 빨리 복원을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는 길밖에 없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고운사가 지장 기도 도량으로 일상을 회복하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성 고운사에서 BBS 뉴스 김종열입니다.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고운사에는 각계의 관심과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예산을 걱정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고 불교계 구호단체들은 국가유산 이윤과 방제 작업, 급식 봉사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마에 쓰러진 경북 의성 고운사를 향한 안타까움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전 고운사를 찾았습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과 만난 이 대표는 이번 화재로 전소된 보물 가운루와 연수전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천년 고찰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적적으로 불에 타지 않고 온전히 남은 명부전과 대웅보전으로 이동해 합장 참배한 후 덩그러니 남은 범종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등운 스님은 끝까지 고운사를 지키는 데 힘쓴 소방 당국과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 대표에게 피해 지역과 주민들을 잘 살펴주길 당부했습니다. 또 고운사뿐만 아니고
또 시골 사람들이 더 고통받거든요. 그분들 먼저 좀 챙겨주시면서 그러겠습니다. 지역 예산 좀 많이 해주시면서 또 문화재를 또 국가에서 보호해야 되니까 그것도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인근 다른 지역도 위험한 상황이라 걱정이 크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마련에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훈사를 포함해서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또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예산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계 각층의 관심과 함께 불교계의 자비 나눔과 봉사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산불 확산과 함께 의성으로 내려와 각 사찰의 성보를 안전한 곳으로 이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의성 노인복지관 등 재단 산하의 시설들을 점검하고 방제 작업에 동참하는 등 시시각각 변하는 산불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기도 하고 매일매일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좀 길게 보면서 구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민 대피소가 있는 의성체육관에는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다나 밥차가 매 끼니 도시락을 만들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태종 나누며 하나 되기도 쌀과 영양제, 마스크 등 5천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품을 싣고 와 산불로 모든 것을 잃은 지역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는 내내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오는 길에도 정말 산불이 심하구나 많이 느꼈는데 피해 입은 많은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나마 일찍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빨리빨리 준비해서 최대한 급히 달려왔습니다. 불교계의 자비의 손길이 산불로 상처 입은 경북 지역에 단비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천년고찰의 비극은 단지 건축물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사상이 깃든 살아있는 유산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한국 건축문화와 불교 전통, 역사적 맥락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공간이자 많은 스님들이 정진했던 수행처라는 점에서 더욱 가슴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소실된 고운사 전각의 가치와 의미를 권금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등운산 골짜기 계곡을 가로질러 세워진 가람, 나한전 고금당 수어람 등 고운사 전각 30동 가운데 가운루는 고운사의 상징이자 중심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계곡 바닥에 맞춰 전각을 바치는 기둥 길이를 다르게 했듯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건축술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가운루는 조선 중후기 건축 양식을 고루 품은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국가 보물이 됐습니다. 전체 가람은 계곡을 따라서 Y자형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이나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 보물로 지정된 건물입니다. 가운루는 선방은 아니지만 치열한 수행을 거친 스님들에겐 깨달음을 주는 곳 그 자체였습니다. 생활 속에서 함께 일었었던 공간입니다. 삶을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질문과 또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수행자로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공간이에요, 고운사가. 물길을 막지 않고 흘러가도록 지은 누각은 멈추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마음을 비우면 길이 열린다는 뜻을 품었습니다. 바로 소박한 수행 자세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절인데도 많은 수행자를 배출했고 그때 80년도 초반에 한국 수자들 선방 스님들은 고운사 용맹경기를 거쳐야만이 선사도 할 정도로 치열하게 했어요. 왕실의 계보를 적은 어첩을 봉안하기 위해 영조 때 지어진 연수전. 유교 국가인 조선이 불교를 공존의 대상으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전각으로 사찰 내 왕실 건물이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에 국가 보물이 됐습니다. 역시나 거센 불길에 쓰러져 복구하더라도 그 가치까지 되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대부분 사찰이 산속에 있는 만큼 화재 예방 조치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정 온도 이상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목조건축 주변 숲 속을 물로 적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하루속히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상 회복을 넘어
스님들이 지켜왔던 청정한 가풍과 지역 주민에게 넉넉했던 쉼터로서 문화적 의미를 되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로 천년고찰, 의성, 고운사 등 사찰과 문화유산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20년 전 똑같은 산불 피해를 입었던 양양 낙산사가 세상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범국민적 성원과 불자들의 간절한 정성이 모아져 낙산사가 옛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낙산사 복원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지 전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5일 식목일,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불길이 천년고찰 낙산사를 한순간에 집어삼켰습니다. 법당이 있던 자리는 잿더미로 변했고 보물제 479호 낙산사 동종도 불길에 속절없이 녹아내렸습니다.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관음신앙의 성지 약산 낙산사는 꼭 20년 전 대형 산불로 인해 전각이 대부분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3대 관음기도 도량이자 국민들 마음의 안식처인 낙산사가 잿더미로 변하자 전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낙산사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보내온 국민들의 성금 행렬이 이어졌고 주말이면 불자들이 간절한 정성을 모아 낙산사 복원을 발언하는 밤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성원과 불자들의 정성이 한데 모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까지 더해져 170여억 원에 이르는 복원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낙산사는 원통 보존 등 불에 탄 정각들을 복원하거나 새로 짓고 나무를 다시 심는 등 3,000일에 걸친 복원불사를 회양하고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낙산사가 큰 아픔을 겪은 지 20년이 지나 이번에는 대형 산불이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고찰이자 해동 제1지장도량 고운사를 비롯해 경북 지역 사찰들을 덮쳤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전통 산사들은 세계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는 분명히 돌아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국가적 재난 사태로 사찰과 문화유산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20년 전 낙산사 화재 당시에 범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다시 한번 모아질 수 있도록 불교계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사찰 지원을 위한 긴급 모금 캠페인을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불교계 공익미디어 BBS 불교방송도 모금 캠페인 홍보와 모금 활동에 힘을 보태 국민적 동참 열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장설 방침입니다. 또 지금 복원하고 나면 오랫동안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이니까 차근차근하게 세밀하게 살피고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0년 이상 내려온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제 모습을 되찾아 후대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성원과 협조, 불자들의 간절한 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올해 군승안고와 포살법회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박 3일간 실시했습니다. 군포교의 전문화와 체계화,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해공군 최일선에서 장병포교를 책임지고 있는 군승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2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충남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25년 군승안고와 포살법회를 시작했습니다. 전법의 의지도 다지고 또 각자의 수행도 좀 점검을 하고 또 서로 발전을 위해서 좀 자자와 포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 안거를 계획을 했습니다. 안거 첫날은 주석 스님이 공감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화법 특강을 펼쳤고 군포교 현장의 정보 교류와 분임 토의 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젊은 층 포교에 집중하는 법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힘든 사람들과 한번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군승들이 돼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군정교구장 법원 스님은 간호사관학교 지원 등 군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에게 명예군승 위촉장을 전달하고 군승 가사를 선물했습니다. 특히 군승 출신인 원로의 의장 자강 대종사는 자신의 군인연금 5천만 원을 선뜻 군포교 지원금으로 내놓아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바른 법이 숨쉬는 그런 도량으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을 많은 장병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수행과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이번 군승 안거에는 전체 군승 121명과 교육직 스님 2명, 민간 성직자 비구니 스님 3명이 참여했습니다. 수행을 점검한 군승들은 일선 현장으로 돌아가 한국 불교의 미래 동력이 될 군 전법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사찰들을 돕기 위한 특별 모금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다음 달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지는 특별 생방송에서는 고운사 현지를 전화 연결해 상황을 알아보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스님과 아름다운 동행 관계자 등이 직접 출연해 구호 활동 소식 등을 전합니다. 조계종은 다음 달 말까지 아름다운 동행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특별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 고위공직자 출신이 동국대 강단에 섭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어제 본관 4층 총장실에서 송형근 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동국대 바이오시스템대학 특임교수로 임명하고 임용장을 전달했습니다. 송 특임교수는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과 제15대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공직생활 중에 팔공산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동아시아에 선종을 전한 인도 달마 대사를 친근한 모습으로 새롭게 재현한 한국 화가 김양수 화백 작품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전남 진도 출신 김양수 화백과 황청원 시인은 함께 펴낸 시 그림집 달마가 웃더라 나를 보고 출간과 더불어 다음 달 1일까지 일정으로 서울 인사아트 플라자에서 108 달마전에 들어갔습니다. 전시 작품 속 달마 대사는 거친 눈썹과 수염으로 대표되는 익숙한 모습이 아닌 버스를 운전하거나 꽃에 물을 주는 등 현대 일상의 각양각색 인물로 친근하게 표현됐고 그림 옆엔 황청원 시인의 짧은 시가 더해졌습니다.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게 달마 대사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외부적으로 마음을 뺏긴 것 같아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마음을 돌려서 한번 마음 챙김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김양수 작가는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달마도와 함께 황청원 시인이 틈틈이 쓴 글자 무자도 함께 전시됐다며 아무리 좋은 시와 그림이 있어도 나눌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전시를 열었고 모두 행복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BBS 불교방송 라디오 DJ로 오랜 시간 활동했던 정목스님은 축사에서 양무제와 달마대사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김양수 화백은 달마를 먼 스승이 아니라 우리 이웃집 아저씨 삼촌의 모습으로 오게 했다며 작품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3월 28일)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